북한군이 파병됐다고 알려진 쿠르스크에 지금 15분마다 포격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전황이 급박하게 흘러가고 있는데요. 북한이 어제 러시아와의 사실상 군사동맹으로 평가되는 그 조약에 서명했다고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과 러시아聯邦 사이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이 비준됐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수반은 2024년 11월 11일 정령에 서명했습니다. 조약은 비준서가 교환된 날부터 효력을 가집니다. 자, 북한과 러시아가 맺은 그 조약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이겁니다. 4조인데요. 한쪽이 무력 침공을 받아가지고 전쟁 상태에 처하면 다른 한쪽이 지체 없이 군사 원조를 해야 한다.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호 대변인님. 네네. 결국 이번 러시아 전쟁 파병을 합리화하려는 그런 의도 아니겠느냐. 이런 분석들이 많더라고요. 네. 매우 심각한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거죠. 첫 번째는 우리와 같은 민족인 청년들이 죄라면 북한에 태어난 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에 태어났다면 전 세계를 주름 잡는 그런 청년 세대로 자라나고 있을 텐데 북한에 태어나서 밥도 제대로 못 먹고 군대에 끌려가서 고생하다가 어느 나라에 왜 일어난 전쟁인지도 모르는데 거기 가서 이제 목숨을 잃게 될 그런 위기에 가족들은 어디 갔는지도 모릅니다. 내 아들이. 그런 상태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우크라이나 문제가 아니라 한반도 문제입니다. 예. 한반도는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곳 중에 하나입니다. 북한 김정은 집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나라가 북침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0% 아닙니까? 그러나 북한 김정은이 전쟁을 일으켜서 남침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러시아군이 자동적으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1950년 6.25 전쟁 때 그때 그 당시 소련 스탈린이 전투기 주고 탱크 주고 군사 고문단 보내서 지원을 하긴 했지만 소련군이 직접 들어오진 않았습니다. 그때는. 나중에 중공군이 들어오면서 전세가 바뀌게 된 것이지만. 근데 만약에 그때 소련군이 같이 들어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우리는 김정은 치하에서 살고 있겠죠. 그런데 한반도에서 전쟁이 또 일어나면 러시아군이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정말 매우 심각한 사태인 것인데 야당은 이런 사태 속에서도 왜 우리가 무슨 참관단을 보내느냐 이렇게 하고 그거 군사훈련인데 그냥 그 정부가 전쟁 위협 과장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데 정말 그럴 일이 아닙니다. 정말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 정말 국익을 위해서 여야가 한 몸이 돼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대응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강무 위원장님. 네. 이번 조약이 알려졌을 때요. 네. 비밀 조항이 포함되어 있을 거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북한이 전투 경험을 얻기 위해서 1,000명 정도의 병력을 우크라이나에 보낼 수 있다라는 내용이라는데 일단 러시아는 부인했습니다만 저 1,000명을 뭔가 현대전 전술에 현대전 기술을 전수하는 그런 좀 인력으로 봐야 한다 이런 평가들도 있더라고요. 사실 충분히 그렇게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는 비밀 조약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간에 지금 북한군이 러시아군에 파병이 됐다는 자체만으로도 어쨌든 현대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전투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이고 또 이러한 도움 속에서 러시아를 쉽게 말하면 크게 도와준 거 아니겠습니까? 김정은으로서는 사실 이 파병한 것이 여러 가지 위험수를 감수하고 지금 보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차후에 김정은이 노리고 있는 잠수함 기술이라든지 SLBM, ICBM 여러 가지 군사적인 기술에 대해서 원조를 받고 습득을 할 수 있고 기술 이전을 받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공공연하게 지금 비밀 조항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현재 북한군이 러시아로 파병됐다는 이 자체만으로도 상당히 위기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